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을 위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는 원래 87세로 암과 친병 생활을 하면서 황혼의 일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겠다는 집념으로 메모와 작문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문학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 국어 국문학자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5천년 역사가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언변과 논평, 상상력과 탐구력을 따라갈 사람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어령은 천재적인 자유분방함으로 주변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고령에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실력으로 그의 책상에는 목적이 다른 컴퓨터 7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전에 정보화 시대 다음은 생명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디지로그 시대와 생명 자본 시대의 도래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와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조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평은 절망에 빠져있는 현대 지성의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1월 2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는 정보화 시대 후 지금은 무엇보다 생명 자본이 강조되는 생명화 시대가 와야 할 때예요. 산업화 시대까진 기계혁명이었어요. 인간으로 치면 신체의 힘을 기르자, 권력을 기르자는 게 산업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젠 권력이 아니라 지력을 기르는 시대예요. 물질이 주도하던 자본주의를 떠나 이 지력을 기를 수 있는 생명이 중심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생명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운명 비평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피 흘려 경제도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어요.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해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동물이나 AI 로봇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눈물이 있는 인성이 필요한 시대로 코로나 팬데믹을 부른 이기적 생존 경제 시대에서 이타적 생명 경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코로나는 인간이 한낱 동물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죠. 지식인이 외치는 100마디 말도 트로트 한 곡이 주는 위로를 당하지 못합니다. 라며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령은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던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온양국민학교와 부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기 고교 교사와 당국대 전임 강사, 이화여대 교수를 했습니다. 문학사상 주관과 문화부 장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5년 서울대 물리대 학부에 이상론을 발표하고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문학예술에 현대시의 환희와 한계, 비유론법을 통하여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중요 평론으로 1957년 화전민 지역, 신화 없는 민족, 1958년 카타르시스 문학론, 1959년 해악의 위적 범주, 작가 현실 참여 등이 있습니다. 1959년 제1평론집으로 저항의 문학을 간행하고 1963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연작 에세이를 간행해 선풍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평론과 평론집이 간행됐으며 1979년에는 이어령 전작집 12권이 간행됐습니다. 소설 창작으로도 1966년 장군의 수염,
무익조, 암살자 등 다수의 창작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인간문화재입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 그의 무한한 창조적 작업이 중단되는 것이기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5천년 역사에 한 번 나타난 천재의 뇌기능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다면 어떤 창작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